어머, 누렁아, 나야 밥 주는 작은 주인. 하지만 누렁이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왜, 왜?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고 화장을 마친 왕여사가 나옵니다. 얘, 너 또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 점자던 누렁이가 이래? 아침부터 집안 잘 돌아간다. 어머니,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왕여사는 누렁이를 품에 안고 달랩니다. 아, 우리 아들 놀랐어? 저게 칠칠맞게 저러니까 그렇지. 그리곤 며느리를 쏘아봅니다. 그런데 이게세 아니 강아지 누렁이 녀석 묘하게 미녀를 보며 비웃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개 같다고 억울해서 미치겠다 싶어도 너무 슬퍼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 속주인공은 개가 짖는 건 당신이 우스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자와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시집살이 3년 차. 제가 이 집 귀신도 아니고 도둑년도 아닌데 우리 집 개새 아니 강아지 누렁이는 저만 보면 아주 거품을 물고 짖어댑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시죠. 예, 걔 눈엔 사람의 본성이 보인다더라. 너 뭐 숨기는 거 있니? 아니, 어머니. 제가 숨기는 게 있다면 매일 밤 어머니 몰래 라면 끓여 먹는 거밖에 없거든요.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미녀의 한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집안에서 미녀의 서열은 냉장고 속 묵은지보다 낮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는 전설의 완판녀로 불리며 호령하던 그녀가 이곳 평창동 요새에서는 숨소리도 크게 못 내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말끔한 수트 차림의 남편 강도안이 들어옵니다. 미녀의 눈이 반짝입니다. 내 편 하나 없는 이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남편입니다. 여보, 일어났어? 얼른 와서 밥 먹어. 오늘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했는데. 하지만 도안은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고 개 밥그릇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누렁이 사료 유기농으로 바꿨습니까? 털 윤기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여보, 내 인사는? 나 오늘 파마도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어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 했죠.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도안은 차가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립니다. 미녀는 닫힌 현관문을 보며 숟가락을 꽉 쥡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저 인간은 남의 편을 넘어선 적군입니다. 그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나라도 먹어야지. 개 팔자가 상팔자라더니 내가 저 개새 아니 누렁이보다 못한 게 뭐냐? 미녀는 눈물을 삼키며 찬밥에 물을 말아 들이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가 지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평창동 대저택은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하지만 미녀의 배꼽 시계는 정확하게 울립니다. 하루 종일 눈치 보느라 제대로 먹지 못한 미녀가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냄비 뚜껑을 엽니다. 보글보글 끓는 라면 냄새가 퍼질까봐 후드도 못 켜고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면발을 흡입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달그락. 현관 쪽에서 들린 미세한 소리에 미녀가 동작을 멈춥니다. 도둑인가 싶어 라면 냄비를 무기처럼 들고 살금살금 거실 창가로 다가갑니다.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본 미녀의 눈이 왕방울만 해집니다. 헐, 저게 뭐야? 마당 한가운데 달빛을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생명체. 바로 그 누렁이입니다. 그런데 녀석의 행색이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를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차고 털을 빗질이라도 한 듯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낮에 미녀를 보고 짖어대던 그 표독스러운 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발걸음이 우아합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섭니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리는 뒷좌석 문.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내가 누렁이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힙니다. 오셨습니까? 모시겠습니다. 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뺨을 꼬집어 봅니다. 아픕니다. 꿈이 아닙니다. 누렁이는 익숙하다는 듯 꼬리를 한번 살랑이더니 벤츠 뒷좌석에 훌쩍 뛰어올라 탑니다. 야, 이 미친 개가 지금 벤츠를 타고 나가는 거야? 나도 못 타본 저 비싼 차를. 미녀의 머릿속에 번개가 칩니다. 옳다구나. 너 딱 걸렸다. 내 놈의 비밀을 파헤쳐 주마. 저 개가 밤마다 어디를 쏘다니는지 알아내면 시어머니 코를 납작하게 해줄 약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미녀는 끓던 라면을 싱크대에 처박아 두고 겉옷 하나를 대충 걸친 채 맨발로 뛰쳐나갑니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검은 세단의 꽁무니가 보입니다. 마침 빈 택시 하나가 골목을 돌아 나옵니다. 택시, 아저씨, 저 검은 차 좀 쫓아주세요. 빨리요. 아니, 아줌마. 무슨 첩보 영화 찍어요? 저 비싼 차를 어떻게 따라잡아? 더블. 아니, 따따블 드릴게. 놓치면 저 오늘 한강 가야 돼요. 빨리요. 택시기사는 따따블 소리에 눈이 번쩍 뜨여 엑셀을 밟습니다. 강변북로를 질주하며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미녀는 흔들리는 택시 안에서 주먹을 불끈 줍니다. 두고 봐라, 누렁이 너. 오늘 내 놈의 이중생활을 내가 낱낱이 밝혀서 어머니 앞에 무릎 꿇게 만들 테니까. 하지만 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검은 세단이 향하는 곳이 강북의 어느 개 놀이터가 아니라 대한민국 욕망의 1번지 강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미녀가 탄 택시 뒤를 또 다른 차 한 대가 맹렬하게 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납니다. 바로 남편 강도환입니다. 퇴근길에 남이녀가 택시를 잡아 타는 것을 본 것입니다. 남이녀 기어이 밤중에 남자를 만나러 가는군. 오늘이야말로 끝장을 봐주지. 깨 뒤를 쫓는 며느리, 며느리 뒤를 쫓는 남편.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환장할 추격전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단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유흥가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상위 1% 여성들만 출입한다는 초호화 호스트바 제우스 앞입니다. 미녀는 택시 창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댑니다. 세상에 저 미친 개가 들어간 곳이 호스트바. 아저씨, 저 차 놓치면 저 진짜 혀 깨물고 죽을 거예요. 무조건 잡아요, 무조건. 서울의 밤거리를 총알처럼 뚫고 나가는 주황색 택시 한 대. 뒷좌석에는 머리에 분홍색 헤어롤을 말고 짝짝이 슬리퍼를 신은 미녀가 창문에 매미처럼 달라붙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핸들을 잡은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힐끔거리며 혀를 찹니다. 아이고 새댁. 진정해, 진정. 앞차에 탄 놈이 대체 누구길래 이 난리야? 남편이 바람이라도 났어? 미녀가 눈을 부릅뜨고 대답합니다. 남편보다 더한 놈이에요. 저게새 아니 저 털 달린 짐승놈이 내 등골 빼먹고 호의호식하더니 이제는 외제차까지 타고 도망을 가잖아요. 기사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무릎을 탁 칩니다. 그렇지. 남편 놈들은 다 짐승이지. 털만 안 났지 하는 짓은 딱개라니까. 내가 아주 꼬리를 확 잡아줄 테니까 걱정 마쇼. 아니, 진짜 개라고요. 멍멍 짖는 개. 알았어, 알았어. 개 같은 놈. 내가 오늘 그놈 낯짝 좀 보자. 꽉 잡아요. 택시기사는 미녀의 말을 남편을 향한 분노의 은유로 찰떡같이 오해하고는 엑셀을 끝까지 밟습니다. 우웅.
택시가 굉음을 내며 차선을 넘나듭니다. 미녀는 속이 터지지만 해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저놈의 똥개, 누렁이가 어디로 가느냐니까요. 한편 그 택시의 뒷공무니를 바짝 쫓고 있는 또 한 대의 검은색 세단.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남편 강도안입니다. 도안은 핸들을 꽉 쥔 채 앞서가는 택시를 노려보며 엘리트다운 냉철한 분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분석의 방향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남이녀 치밀하군. 일부러 눈에 띄는 짝짝이 슬리퍼와 수면 바지를 입어 동네 마실 나온 척 위장을 해? 도안의 눈에 미녀의 촌스러운 잠옷 차림은 고도의 심리전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저 난폭한 택시 운전 보통 솜씨가 아니다. 혹시 내연남이 보낸 전문 도주 차량인가? 도안은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이미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찍고 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몰래 먹던 라면이 사실은 내연남과의 통화를 위한 핑계였다고 확신하며 질투의 화신이 되어 엑셀을 밟습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위자료 청구 소송이 뭔지 뼛속까지 알려주마. 앞차는 개를 잡으러 가고 뒤차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이 환장할 삼각 추격전.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한강 다리 위 세 대의 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가 심장을 때리는 곳. 대한민국 욕망의 집결지 강남 한복판 유흥가 골목으로 앞서가던 벤츠가 미끄러지듯 들어갑니다. 기익. 택시가 멈추고 미녀가 5,000원짜리 지폐 2장을 던지듯 건네며 튀어나갑니다. 잔돈은 됐어요. 아저씨 땡큐.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질 뻔했지만 미녀는 놀라운 균형 감각으로 벤츠를 향해 돌진합니다. 벤츠가 멈춘 곳은 화려한 금빛 간판이 번쩍이는 건물 앞. VVIP 멤버십 클럽 제우스. 이곳은 강남 바닥에서도 물 좋기로 소문난 돈 있어도 예약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최고급 호스트바입니다. 미녀가 숨을 헐떡이며 전봇대 뒤로 몸을 숨깁니다. 드디어 벤츠의 뒷문이 열립니다. 미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운전기사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문을 열어주자 차 안에서 누렁이가 우아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스트바 입구를 지키던 185cm의 조각 같은 모델급 직원 2명이 누렁이를 보자마자 후다닥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누렁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손을 내밉니다. 어서 오십시오, 골드님. 오늘 물이 아주 좋습니다. 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뭐, 골드? 누렁이 이름이 골드였어? 게다가 저 남자들 지금 걔한테 존댓말 쓴 거야? 누렁이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직원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그 순간 미녀는 누렁이의 목에 걸린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봅니다. 평소에 차던 낡은 개목걸이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펜던트, 그 안에 박힌 건 다름 아닌 VVIP 멤버십 카드였습니다. 하, 기가 찰 노릇이네. 내가 시집살이 3년 동안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도 구경 못한 다이아를 걔가 목에 걸고 다녀. 그것도 호스트바 프리패스권으로. 미녀는 배신감과 박탈감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집에서는 식은 밥이나 먹던 며느리인 내가 저게세 아니 개님보다 못한 인생이라니. 욱하는 성질이 머리끝까지 치솟은 미녀, 잠옷 바람인 것도 잊고 입구로 돌진합니다. 아, 거기서 너 이 개새끼 오늘 제사상 한번 받아보자. 한편 바로 뒤따라온 도안의 차. 도안은 차 안에서 아내가 호스트바 입구로 뛰어드는 뒷모습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도안의 위치에서는 누렁이는 보이지 않고 오직 흥분해서 뛰어가는 아내와 그녀를 막아서는 잘생긴 남자 직원들만 보입니다. 도안의 눈에는 그 장면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아내가 젊은 남자들을 보고 흥분해서 달려들고 있어. 이 여자가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도안은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치며 차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남이녀, 거기 안 서. 호스트바 입구. 걔를 잡으려는 며느리, 며느리를 잡으려는 남편, 그리고 이 막장 가족을 손님으로 맞이해야 하는 당황한 직원들.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개 한 마리 때문에 집안의 명운을 건 한밤의 대소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 옛말인 줄 아셨죠? 오늘부로 그 속담 수정 들어갑니다. 개 팔자가 왕 팔자입니다. 강남 화류계의 정점, 호스트바 제우스. 이곳은 입구부터 공기 자체가 다릅니다.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와 돈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화려한 성전에 웬 꼬질꼬질한 수면 바지 차림의 여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우리 며느리 남이녀입니다. 입구 컷을 당할 위기, 미녀의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아줌마, 여기 회원제야. 물 흐리지 말고 나가. 근육질의 가드들이 철벽처럼 앞을 막아섭니다. 보통 여자라면 겁먹고 물러섰겠지만 미녀가 누굽니까?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언니 이거 하나만 사를 외치며 진상 손님 100명을 상대하던 전설의 판매왕 아닙니까? 미녀는 가드의 팔 밑으로 뱀장어처럼 쑥 몸을 숙여 파고듭니다. 아줌마 어디가? 비켜요. 내게 찾으러 왔다고. 우리 누렁이 내놔. 미녀는 잡으려는 손길을 요리조리 피하며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으로 로비 안쪽으로 질주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미녀는 달리던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헉! 그곳은 별천지였습니다. 천장에는 집채만한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바닥에는 푹신한 레드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드카펫 위를 우리의 누렁이가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혼자가 아닙니다. 꽃미녀 호스트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누렁이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골드님 오셨습니까? 털결이 오늘따라 예술이십니다. 골드님 예약하신 로얄 스위트룸 세팅 끝났습니다. 미녀는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골드? 야, 이 미친 개야. 내가 무슨 골드야. 너 된장발을 뻔한 누렁이라고. 하지만 누렁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꼬리를 살랑이며 복도 끝 가장 크고 화려한 문이 달린 방으로 향합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웨이터가 쟁반에 따뜻한 물수건을 받쳐들고 누렁이의 발을 닦아줍니다. 미녀는 시집와서 3년 동안 남편한테 물수건은커녕 물 한 잔도 얻어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순간 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핑 돕니다. 슬픔이냐고요? 아니요, 분노의 눈물입니다. 내가 걔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내 오늘 이 호스트바 기둥 뿌리를 뽑아서라도 내 정체를 밝힌다. 미녀는 기둥 뒤에 숨어 누렁이가 들어간 로얄 스위트룸을 매의 눈으로 주시합니다. 한편 로비 입구는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수면 바지 아줌마가 아니라 눈에서 살기를 뿜어내는 저승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남편 강도안입니다. 비키십시오. 방금 들어간 여자, 내 아내입니다. 손님 예약 안 하시면 곤란. 예약? 내가 누군지 알고 예약을 따져. 도안이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가드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법무법인 태산 파트너 변호사 강도안. 가드들의 눈이 흔들립니다. 강남 바닥에서 법조계 검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건 그들도 압니다.
도안은 움찔하는 가드들을 어깨로 밀치고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끈적한 음악, 그리고 술 취한 여자들의 웃음소리. 도안의 머릿속 시나리오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남이녀 이런 저질스러운 곳에 오려고 밤마다 잠을 설쳤나? 그것도 모자라 내가 번 돈을 저런 기생오라비 같은 놈들한테 쏟아부어. 도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씩씩거립니다. 어디 숨었어? 나오기만 해봐.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주지. 다시 미녀 쪽을 볼까요? 미녀는 직원들의 눈을 피해 포복 자세로 로얄 스위트룸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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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신나는 트로트 리듬이 흘러나옵니다. 뭐야? 호스트바에서 웬 트로트? 미녀가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댑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 아이고, 우리 골드 왔어? 오구오구 내 새끼. 아빠 기다렸죠? 미녀의 등골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평소에는 에헴 물 떠오너라 하며 헛기침만 해대던 세상 근엄한 척은 다 하던 그 목소리. 미녀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설마 아니지? 아버님이 여기 계실 리가 없잖아. 아버님은 지금 서재에서 난초 닦고 계실 시간인데? 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평창동 대저택의 평화는 끝장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습니다. 미녀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문고리를 돌리려는 그 순간 뒤에서 서늘한 냉기가 느껴집니다. 남이녀.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저음. 미녀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돕니다. 그곳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남편 도안이 서 있습니다. 당신? 재밌나? 남편 몰래 걔 핑계대고 와서 젊은 놈들이랑 노니까 재밌어.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비켜. 그놈 얼굴 좀 보자. 어떤 놈한테 내 돈을 갖다 바치는지. 도안은 미녀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가 미녀를 옆으로 확 밀치고 로얄 스위트룸의 문을 발로 쾅 걷어찹니다. 쾅! 육중한 문이 열리고 방 안의 풍경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집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들이 나뒹굴고 소파 중앙 상석에는 우리 누렁이가 턱받이를 하고 앉아 최고급 한우를 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탬버린을 흔들며 넥타이를 머리에 묶고 막춤을 추고 있는 한 남자. 도안의 발차기에 놀라 탬버린을 든 채 굳어버린 그 남자. 아버지, 아버님, 멍. 정막이 흐르는 VVIP룸. 시집살이 3년차 며느리, 의처증 말기 아들, 그리고 이중생활의 끝판왕 시아버지. 이 기막힌 삼자대면, 아니 개까지 포함한 사자대면. 과연 이 사태를 어찌 수습할까요? 정막. 숨막히는 정적.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강남 호스트바 제우스의 로얄 스위트룸. 그곳엔 시간이 멈춘 듯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문짝을 발로 차고 들어온 아들 강도안. 그 뒤에서 눈을 비비고 서 있는 며느리 남이녀. 그리고 소파 한가운데서 탬버린을 든 채 얼음이 된 시아버지 강만수 회장. 강 회장의 몰골을 좀 자세히 볼까요? 평소 집에서는 근엄하게 헛기침만 하며 격조와 체면을 따지던 그분 맞습니까? 이마에는 넥타이를 질끈 동여매고 와이셔츠 단추는 배꼽까지 풀려 있습니다. 한 손에는 탬버린, 다른 한 손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들려 있네요. 바닥에는 이미 뿌려진 돈들이 낙엽처럼 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상석에는 우리 집게 누렁이가 최고급 한우 꽃등심을 씹으며 이 난리통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양옆에는 20대 꽃미남 호스트들이 멍하니 서 있고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산전수전 다 겪은 동대문 출신 며느리 미녀입니다. 미녀의 눈이 번뜩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시아버지의 무시에 짓눌려 살던 내 인생을 역전시킬 로또 당첨의 순간 미녀의 손이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켭니다. 찰칵, 찰칵, 찰칵. 연사 소리가 고요한 룸 안에 기관총처럼 울려 퍼집니다. 아가, 너 그거 안 치우냐? 당황한 시아버지가 탬버린으로 얼굴을 가리며 허둥지둥 소파 뒤로 숨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영상 모드까지 켠 미녀는 줌을 당겨 시아버지의 헐벗은 배와 누렁이의 꽃등심 먹방까지 야무지게 담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한 남자. 분노 조절 장애가 온 남편 도안이 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챕니다. 이 여자가 진짜 어디서 사진질이야? 당신 미쳤어? 지금 누구랑 놀아난 거야? 도안의 눈에는 오직 아내만 보입니다. 소파 뒤에 숨은 남자가 자기 아버지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니까요. 나와. 어떤 놈이야? 내 와이프 꼬여낸 제비 새끼 낯짝 좀 보자. 도안이 소파 뒤에 웅크린 남자의 멱살을 잡으러 돌진합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합니다. 으악, 놓아라. 이놈아, 나다. 나야. 익숙한 목소리. 도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호스트바의 어두운 조명 아래 드러난 얼굴. 아버지. 도안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서 넥타이를 머리에 쓰고 탬버린을. 그엄. 그게 그러니까 사업상 접대 그래. 아주 중요한 바이어 접대 중이었다. 시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탬버린을 등 뒤로 감춥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바이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고기를 쩝쩝거리는 누렁이뿐입니다. 아버지, 바이어가 개입니까? 도안은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합니다. 존경에 마지 않던 법조계 선배이자 엄격했던 아버지가 호스트바의 큰손강 회장님이었다니. 이때 미녀가 앞으로 나섭니다. 이제 이 구역의 주인공은 더 이상 시아버지도 남편도 아닙니다. 바로 증거를 쥔 며느리입니다. 미녀가 스마트폰 화면을 흔들며 싸늘하게 웃습니다. 아버님, 접대치고는 너무 화끈하시네요. 우리 누렁이도 춤바람 났나 봐요. 집에서는 짖기만 하더니 여기선 아주 순한 양이네. 아가, 내 말이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아시면 참 좋아하시겠어요. 어머니 요즘 심심해하시는데 이 동영상 보내드리면 효도하는 거겠죠? 제목은 뭐로 할까요? 누렁이와 함께 춤을? 아니면 회장님의 이중생활? 시아버지는 어머니라는 단어에 사색이 됩니다. 의심병 환자인 왕 여사가 이 꼴을 본다면? 그날로 시아버지는 평창동에서 쫓겨나 황혼 이혼을 당하고 빈털터리가 될 게 뻔합니다. 아이고, 며느라기야. 안 된다. 내 시엠이 알면 나 죽는다. 제발 그 핸드폰 좀 내려놔라. 응? 방금 전까지 호스트들에게 돈을 뿌리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 두 손을 싹싹 핍니다. 옆에서 넋이 나간 도안이 끼어듭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그 사진 지워. 당신은 좀 빠져.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파악이 안 돼? 미녀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도안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평소에 주눅든 아내가 아닙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미녀는 짝짝이 슬리퍼를 신은 발을 탁자 위에 턱 하니 올립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선언합니다.
아버님,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전송 버튼 누를까요? 아니면 저랑 협상하시겠어요? 시아버지는 침을 꼴깍 삼킵니다. 누렁이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고기를 씹다 말고 미녀를 쳐다봅니다. 협상? 뭐든 들어주마. 원하는 게 뭐냐? 돈? 차? 아니면 가방? 미녀가 씩 웃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섬뜩하고도 통쾌한지 룸 안의 온도가 10도는 내려간 것 같습니다. 돈? 그런 시시한 거 말고요. 내일부터 우리 집 법 좀 바꿉시다. 시집살이 헌법 제1조 1항 전면 개정이요. 개정? 네. 이제부터 이 집의 권력 서열 다시 씁니다. 1위 남이녀, 2위 누렁이, 3위 아버님. 아, 남편은 깍두기. 미녀가 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쐐기를 박습니다. 자, 그럼 아버님. 오늘 술값은 제가 계산 안 할 거니까 아버님이 깔끔하게 쏘시고 집에 가서 뵙죠. 누렁이 챙기시고요. 미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의 등짝을 찰싹 때립니다. 강도한 씨, 뭐해? 운전 대기 안 하고. 모셔다 드려. 미녀가 룸을 나가는 뒷모습, 마치 개선장군 같습니다. 짝짝이 슬리퍼가 레드카펫 위에서 위풍당당하게 빛납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는 재앙이 아니라 며느리의 자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미녀가 시댁에 돌아가서 펼칠 갑질의 향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폭풍전야. 내일부터 평창동 대저택에는 피바람 아니 사이다 바람이 불어닥칠 예정입니다. 평창동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면 부엌에서는 도마 소리, 찌개 끓는 소리가 요란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절간처럼 고요합니다. 식탁 위에는 텅 빈 밥그릇과 수저뿐, 그리고 그 식탁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한 여인. 바로 며느리 남이녀입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왕여사가 나옵니다. 배고픈 누렁이를 안고 나오던 왕여사, 썰렁한 식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얘, 지금 해가 중천인데 밥 안 하고 뭐하니? 우리 누렁이 배꼽시계 울리는 거 안 들려? 평소 같으면 죄송해요, 어머니. 금방 차릴게요. 하며 허둥댔을 미녀. 하지만 오늘의 미녀는 다릅니다.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왕여사를 향해 생긋 웃습니다. 어머니, 굿모닝? 오늘부터 저 주방 파업이에요. 뭐, 파업? 얘가 아침부터 실성했나? 너 어디 아프니? 아뇨, 너무 건강해서 탈이죠. 근데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아침은 간단하게 브런치 배달시켰어요. 왕여사는 기가 막혀 뒷목을 잡습니다.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배달 음식을 운운하다니 이건 평창동 족보에서 판해야 할 대역죄입니다. 이게 미쳤구나. 당장 앞치마 안 둘러? 내 시아버지가 내려오시면 뭐라고 하실지. 그때 2층 계단에서 시아버지 강만수 회장이 내려옵니다. 어제 호스트바에서의 광란의 밤은 온데간데였고 다시 근엄한 회장님 코스프레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미녀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쁘게 돌아갑니다. 왕여사가 남편을 보자마자 고자질을 시작합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미쳐서 밥도 안 하고 배달을 시킨답니다. 당신이 좀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왕여사의 기대와 달리 강 회장은 미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흠칫 놀랍니다. 미녀가 손에 쥔 스마트폰을 살짝 들어 보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어젯밤 탬버린을 흔들던 강 회장의 동영상이 일시 정지된 채 대기 중입니다. 강 회장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그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왕여사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부인.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며느리가 무슨 식모야? 가끔은 배달도 먹고 그러는 거지. 네. 여보,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왕 여사는 귀를 의심합니다. 평소 밥상에 국 없으면 밥상 없는 양반이 배달을 먹자니요? 그리고 며느리 얼굴 좀 봐. 그동안 시집살이 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앞으로 아침은 각자 해결합시다. 땅땅땅. 미녀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 역시 아버님은 신세대. 오픈 마인드시라니까요. 호호. 미녀가 강조한 오픈 마인드라는 단어에 강 회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립니다. 어제 셔츠 단추를 너무 오픈하고 노셨으니까요. 이 황당한 상황을 지켜보는 또 한 사람, 남편 강도한. 그는 식탁 구석에서 쥐 죽은 듯 토스트 조각만 씹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점을 알기에 끼어들 수도 없고 아내의 기세에 눌려 숨도 못 쉬는 상황입니다. 미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물 마실 때도 폰을 몸에 이식한 수준입니다. 맞은편에 강만수 회장. 국을 떠먹는 척하면서 눈동자는 미녀의 스마트폰만 쫓고 있습니다. 저 요물단지 저걸 뺏어야 내가 사는데. 강 회장의 눈빛 신호를 받은 누렁이. 식탁 밑으로 슬금슬금 기어가 미녀의 발을 합습니다. 미녀가 밥 먹다 놀라서 폰을 떨어뜨리게 하려는 게 수작입니다. 어머, 간지러워. 미녀가 발을 빼면서도 손에 쥔 폰은 꽉 잡고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녀는 싱긋 웃으며 패턴 잠금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아버님, 국이 좀 짜죠? 제 인생처럼? 아니다. 아주 짭짤하니 맛이 좋구나. 그날 오후, 미녀가 잠시 낮잠이 든 사이, 거실 소파에 미녀의 스마트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함정일까요? 기회일까요? 강 회장이 닌자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접근합니다. 손을 뻗어 폰을 잡으려는 찰나. 건드리지 마. 누렁이가 짖어버립니다. 강 회장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자빠집니다. 이 배신자 개새. 아니 누렁아, 너 누구 편이야? 사실 누렁이는 배신한 게 아닙니다. 미녀가 낮잠 자기 전 누렁이 귀에 대고 속삭였거든요. 누렁아, 내 폰 지키면 한우 꽃등심, 못 지키면 평생 개사료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스마트한 경비견 누렁이의 활약입니다. 그 소리에 깬 미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어머 아버님? 왜 바닥에서 포복절도를 하고 계세요? 혹시 제 폰 찾으세요? 미녀가 폰을 들어 보입니다. 아버님, 포기하세요. 이거 비밀번호 틀리면 자동으로 경찰청 서버로 전송되게 세팅해 놨거든요. 제가 IT 강국 대한민국 며느리인 거 잊으셨어요? 물론 뻥입니다. 미녀는 기계치입니다. 강 회장은 절망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먼지가 있어서. 당신 진짜 왜 이래요? 노망 났어요? 그리고 너 밥 안 할 거면 청소라도 해. 누렁이 목욕시킬 시간이야. 미녀가 다시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풉니다. 이번에는 재생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가 청소하라는데요? 저 손목이 좀 시큰거려서. 강 회장이 화들짝 놀라며 누렁이를 낚아챕니다. 아이고, 내가 씻기마. 내가 씻겨. 우리 며느리 손목은 국보급 손목인데 물 묻히면 쓰나? 여보. 왕여사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누렁이를 안고 욕실로 도망칩니다. 누렁이도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미녀 앞에서는 짖지도 않고 꼬리만 말고 있습니다. 어제 봤거든요. 자기 주인 강 회장이
미녀 앞에서 쩔쩔매는 꼴을요. 미녀는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합니다. 그녀가 빈 손바닥을 왕여사 앞으로 내밉니다. 어머니, 그리고 저 쇼핑 좀 다녀올게요. 그동안 시장표 옷만 입었더니 피부에 알레르기가 생겨서요. 뭐, 내 돈으로 사 입어. 어디서 손을 벌려? 아, 제 돈은 다 썼고. 생활비 카드 한도 좀 올려주세요. 아, 아니면 아버님 카드를 쓸까요? 아버님 카드는 한도 무제한이라던데, 특히 유흥비 쪽으로. 욕실 문틈으로 강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줘라. 주라고. 며느리가 옷이 없다는데 그것도 못 해줘? 내 지갑에 있는 블랙카드 가져가라 해. 결국 왕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식탁에 던집니다. 가져가라, 가져가. 다들 미쳤어. 단체로 뭐에 홀린 게 분명해. 미녀는 카드를 우아하게 집어들고 입술에 톡 갖다 댑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백화점 가서 어머니 스카프도 하나 사올게요. 물론 제 취향으로요. 미녀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출근하려는 남편 도안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 매무새를 고쳐줍니다. 마치 조폭 마누라가 남편 내조하듯 살벌하지만 다정한 손길입니다. 여보, 돈 많이 벌어와? 이제 나도 품위 유지 좀 해야겠으니까. 그래. 다녀오리다. 도안은 도망치듯 현관을 빠져나갑니다. 미녀는 현관문을 닫고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섭니다. 손에는 대한민국 상위 0.1%만 쓴다는 블랙카드. 부엌에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 욕실에서는 시아버지가 개를 씻기는 물소리. 미녀는 카드를 높이 쳐들고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봤냐, 누렁아? 이게 바로 인간 승리다. 동대문 판매왕 남이녀. 이제부터 평창동 접수 시작이다. 평창동 대저택의 아침 풍경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실 소파 한가운데 최고급 실크 가운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패션 잡지를 넘기는 며느리 남이녀. 그녀의 손가락 하나 움직임에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어머니, 저기 거실장 밑에 먼지 뭉치 굴러다니는 거 보이세요? 우리 누렁이 호흡기에 안 좋은데. 청소기를 돌리던 시어머니 왕여사가 허리를 펴며 울상을 짓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며 청소기를 돌려야 하니? 내 팔자야. 어머니, 운동 삼아 하시는 거죠. 필라테스보다 이게 코어 근육에 더 좋아요. 그 옆에서는 시아버지 강 회장이 누렁이에게 빗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미녀가 폰을 꺼낼까봐 강 회장은 24시간 스마일 맨 모드입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며느리 말이 법이다. 누렁아, 너도 시원하지? 이 낯선 풍경 속으로 퇴근한 남편 강도안이 들어옵니다. 오늘따라 도안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평소 나던 파스 냄새, 음식 냄새가 아닙니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샤넬 향수 냄새입니다. 도안이 거실로 들어서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합니다. 어이쿠,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 헤어를 풀고 화장 곱게 하고 백화점 VVIP 코너에서 싹스러운 신상 원피스를 입은 미녀. 동대문 판매왕 시절의 억척스러움은 온데간데였고 강남 사모님의 기품이 뚝뚝 흐릅니다. 도안은 멍하니 입을 벌립니다. 3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저 여자가 저렇게 예뻤나 싶습니다. 돈이 좋긴 좋습니다. 사람의 때가를 바꿔놓으니까요. 왔어?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입에 팔이 들어가겠다. 미녀가 도도하게 쏘아붙이자 도안은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설레서 그런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옷이 그게 뭐야? 집에서 웬 드레스야? 왜? 아버님 카드로 샀는데. 불만 있어? 아니, 뭐 잘 어울리네. 비싼 값을 하긴 하는구먼. 도안은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방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붉게 상기된 걸 보고 고개를 저으며 부정합니다. 미쳤어, 강도안. 내가 지금 남인여한테 설레? 저건 위장술이야. 저 여자는 마녀라고. 그날 밤 왕 여사와 강 회장이 눈치를 보며 일찍 방으로 사라진 후 넓은 거실에는 미녀와 도안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미녀는 우아하게 와인을 따르고 도안은 깡소주를 들이킵니다. 여보, 안주 좀 먹어가며 마셔. 그러다 훅 간다? 상관마. 당신이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술이 안 넘어가게 생겼어? 도안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미녀에게 다가옵니다. 평소 같으면 무서워서 피했을 미녀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녀도 와인 반 병을 비워 알딸딸한 상태거든요. 미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도안의 넥타이를 확 잡아당깁니다. 그래, 협박 좀 했다. 억울하냐? 억울하면 너도 나처럼 살아보든가. 3년 동안 개 취급받으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한 뼘 거리로 가까워집니다. 서로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 도안은 화를 내야 하는데 눈앞에 있는 미녀의 입술이 자꾸 신경 쓰입니다. 오늘따라 왜 저렇게 붉고 촉촉해 보이는 걸까요? 남이녀, 너 진짜 겁없는 여자네. 내가 잃을 게 뭐 있어. 이제 나도 내 맘대로 살 거야. 맘대로? 그럼 이것도 내 맘대로 해보시지. 순간 도안의 눈빛이 변합니다. 검사의 이성적인 눈빛이 아니라 수컷의 본능이 깨어난 눈빛입니다. 도안이 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대로 소파 위로 쓰러집니다. 강도안, 너 미쳤어? 시끄러워. 부부끼리 뭐 어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도안은 미녀의 반항을 입술로 막아버립니다.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맨날 등 돌리고 자던 부부가 술김에, 홧김에, 그리고 묘한 끌림의 사고를 칩니다. 누렁이가 제 집에서 자다 말고 나와서 이 광경을 봅니다. 왈! 하고 짖으려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조용히 앞발로 눈을 가립니다. 역시 눈치 빠른 개입니다. 거실의 조명이 흐릿해지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남습니다. 싸우다가 정든다는 말,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짹짹짹. 평창동의 아침 새소리가 유난히 명랑합니다. 미녀가 부스스 눈을 뜹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필름은 끊겨 있습니다. 내가 어제 와인을 얼마나 마신 거야. 기지개를 켜려는데 팔이 안 움직입니다. 누군가가 팔베개를 하고 꽉 끌어안고 있습니다. 미녀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곳엔 세상 모르고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남편 강도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에 탈의를 한 채로요. 헉! 미녀는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습니다. 이불을 들춰보니 자신의 옷 상태도 말이 아닙니다. 미쳤어, 미쳤어. 남이녀, 돌았니? 저 인간이랑 어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 도안도 미녀의 인기척에 눈을 뜹니다. 그가 눈을 비비며 며느리를 봅니다. 잘 잤어? 여보, 여보. 3년 동안 어이, 당신, 야라고만 부르던 인간이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여보랍니다. 도안은 어젯밤의 기억이 좋은지 실실 웃기까지 합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립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어머나 세상에. 시어머니 왕여사입니다. 왕여사는 엉겨붙어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2층에서 내려오던 강 회장까지 합류합니다. 허허 거참. 아침부터 금슬이 좋구만. 역시 젊음이 좋아. 으득으득 평창동 서재에서 이빨 갈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만수 회장이 며느리 남이녀에게 당한 수모를 갚기 위해 칼을 아니 돋보기를 닦고 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동영상이 터지기 전에 미녀를 자격 미달로 먼저 내쫓아버리기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선제 타격. 그날 저녁 평창동 거실은 마치 인민재판장처럼 살벌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상석에는 강 회장과 왕 여사가 나란히 앉아 있고 맞은편 1인용 스툴 의자에는 미녀가 앉아 있습니다. 남이녀, 너는 우리 가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강 회장이 테이블 위에 누런 서류 봉투를 집어 던집니다.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미녀가 과거 동대문 시장에서 쭈그리고 앉아 떡볶이를 먹는 사진, 손님 멱살을 잡고 싸우는 사진들입니다. 어머 여보, 이건 또 언제 뒷조사를 했어요? 왕 여사가 사진을 보며 혀를 끌끌 찹니다. 세상에 저 천박한 꼴 좀 봐. 내가 저런 며느리를 들였다니 내 눈을 찌르고 싶다 찔러. 미녀는 기가 찹니다. 땀 흘려 일한 과거가 왜 죄가 됩니까? 하지만 강 회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위자료는 없다. 오히려 내가 쓴 카드가 전부 토해내고 나가. 미녀가 깊은 한숨을 쉬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아버님 기회를 드렸는데 제 발로 걷어차시네요.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시죠, 아버지. 현관 쪽에서 묵직한 저음이 들려옵니다. 퇴근한 남편 강도안입니다. 도안이 성큼성큼 걸어와 미녀의 앞을 막아서며 사진들을 휙 훑어보더니 박력 있게 반으로 찢어버립니다. 찌익. 또 도안아,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아버지가 룸살롱에서 양주 따르는 것보다 제 아내가 시장에서 옷 파는 게 100배는 더 고귀하다고요. 뭐야. 강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왕 여사 앞에서 룸살롱 얘기를 꺼내다니. 하지만 왕 여사는 아들의 말보다 며느리의 과거에 더 꽂혀 있습니다. 도안이 너 저 여우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비켜라. 내 오늘 저 물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쫓아낼 테니. 왕 여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미녀에게 달려들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미녀가 결심한 듯 스마트폰을 높이 쳐듭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머리채 잡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분입니다. 띠링. 왕 여사의 핸드폰에 메시지 도착 알림음이 울립니다. 미녀가 전송 버튼을 누른 겁니다. 어머니, 지금 보낸 동영상 딱 3초만 보세요. 혈압약 미리 드시고요. 왕 여사는 엉겁결에 핸드폰을 듭니다. 강 회장은 본능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안 돼. 여보, 보지 마. 바이러스야. 스미싱이야. 강 회장이 몸을 날려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이미 왕 여사의 엄지손가락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싸. 돌리고. 우리 골드 누렁이도 돌리고. 오빠 믿지? 오빠가 오늘 골든벨 울린다. 화려한 조명 아래 넥타이를 머리에 묶고 탬버린을 흔드는 강 회장. 그리고 그 옆에서 한우를 씹고 있는 누렁이. 젊은 호스트들에게 둘러싸여 춤추는 남편의 적나라한 모습. 정적. 숨막히는 3초간의 정적. 왕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타오릅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흡사 지옥에서 올라온 악기 같습니다. 여보. 아니 부인 그게 합성이야.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딥페이크야, 딥페이크. 딥페이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왕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클러치백이 강 회장의 등짝을 강타합니다. 내가 너 늙어서 기력 없다고 보약 해먹이고 서재에서 난초 닦는 줄 알고 과일 깎아 바쳤더니 호스트 봐. 젊은 놈들이랑 춤을 춰. 아, 여보, 살려줘. 누렁이도 같이 갔어. 비겁한 강 회장은 누렁이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이미 소파 밑 깊숙한 곳으로 피신해 꼬리만 말고 있습니다. 주인님, 이번엔 쉴드 불가입니다라는 태세입니다. 왕 여사는 거실에 있던 골프채 퍼터를 집어듭니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 강만수, 거기 안 서. 으악, 도하나, 며느라기야, 살려다오. 강 회장이 거실을 뺑뺑 돌며 도망치고 그 뒤를 왕 여사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쫓습니다. 평창동 고상한 저택이 순식간에 난장판, 아니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도안이 미녀의 손을 슬며시 잡습니다. 그리고 씩 웃습니다. 여보, 우리 피할까? 파편 튈라. 그럴까? 팝콘이 없어서 좀 아쉽네. 두 사람은 전쟁터가 된 거실을 뒤로하고 유유히 2층으로 올라갑니다. 아래층에서는 강 회장의 비명과 왕 여사의 포효가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집니다. 내 돈 내놔. 호스트바에 뿌린 내 돈 다 토해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갈게. 춤바람 안 날게. 이날 밤 평창동의 권력 서열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재편되었습니다. 남이녀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평창동 거실 풍경은 처참하고도 고소합니다. 소파 상석에는 미녀가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강만수 회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눈이 퉁퉁 부은 왕 여사가 팔짱을 끼고 씩씩거리고 있고요. 아버님, 팔 안 아프세요? 이제 그만 내리시죠. 아니다가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 시어머니 화 풀릴 때까지 이러고 있으마. 강 회장은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왕 여사에게 경제권을 몽땅 빼앗긴 것은 물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당할 뻔했으니까요. 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판결을 내립니다. 두 분, 이대로 가다간 황혼 이혼하십니다. 제가 중재안 낼게요. 받으시겠어요? 뭐든 하마. 강 회장이 울먹입니다. 아버님은 춤바람 나셨고 어머니는 화가 나셨으니 두 분 같이 푸세요. 제가 강남 댄스 교습소 부부반 등록해놨습니다. 앞으로 매일 저녁 두 분이 손잡고 룸바, 차차차 배우러 다니세요. 출석 체크는 제가 합니다. 댄스? 왕 여사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짓지만 솔깃합니다. 남편을 감시할 수도 있고 춤추며 정강이를 걷어찰 수도 있으니까요. 며느리 체면 봐서 내가 한 번만 참는다. 이로써 시부모님의 갈등은 강제 댄스 타임으로 봉합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우리 집 문제야. 누렁이입니다. 미녀가 소파 밑에 숨어있는 누렁이를 부릅니다. 누렁아, 나와. 간식 줄게. 간식이라는 말에 누렁이가 슬금슬금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녀석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미녀를 보자마자 배를 까디집고 눕습니다. 꼬리는 프로펠러처럼 돌아갑니다. 퇴근한 도안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뭐야? 누렁이가 당신한테 애교를 부려? 3년 동안 잡아먹을 듯 짖더니 미녀가 누렁이 배를 긁어주며 웃습니다. 여보, 그거 알아? 걔는 강한 사람한테는 절대 안 짖어. 약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니까
짖어서 쫓아내려는 거지. 이제 녀석도 아는 거야. 이 집 실세가 누군지. 와, 진짜 개 같지만 맞는 말이네. 사실 누렁이는 강 회장을 따라다닌 게 충성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호스트바에서 주는 최고급 한우 등심 맛을 못 잊어서였죠. 이제 그 한우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미녀 블랙카드 소지자에게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정말 영악하고도 귀여운 축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평창동 테라스에는 평화로운 달빛이 비칩니다. 댄스 학원에서 돌아온 시부모님은 1층에서 스텝 연습을 하느라 쿵쿵거리고 누렁이는 미녀의 발치에서 잠들었습니다. 도안이 미녀에게 맥주캔을 건네지만 미녀는 고개를 젓습니다. 나 오늘부터 금주야. 왜? 어디 아파? 당신 술고래잖아. 미녀가 도안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에 올립니다. 여기 또 다른 상전이 오신 것 같거든. 도안의 눈이 동그라지다 못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설마 그날 밤 그 한 방에? 응. 당신 명중률이 아주 국가대표 양궁 선수급이야. 두 줄 떴어. 와. 도안의 함성이 평창동의 고요를 깨트립니다. 나 아빠 된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아빠 돼요. 우리 미녀가 임신했대요. 1층에서 춤추던 시부모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자던 누렁이가 깜짝 놀라 아우 하울링을 합니다. 왕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녀의 손을 잡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임신이라니 세상에 이제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내가 다 아마. 강 회장도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경사났네. 내 손주 태어나면 호스트바 아니 놀이공원 연간 회원권 끊어주마. 미녀는 소란스러운 가족들을 보며 활짝 웃습니다. 시집살이 3년 개 뒤를 밟다가 호스트바까지 털고 결국엔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미녀가 화면 밖에 여러분을 향해 마지막 윙크를 날립니다. 여러분, 사는 게 개 같다고요? 억울해서 미치겠다고요? 너무 슬퍼 마세요. 개가 짖는 건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때가 아직 안 와서일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꾹 참고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오면 확 물어버리세요. 누렁이 뒤를 쫓다 인생 역전한 저 나미녀처럼요. 인생 알 수 없는 겁니다. 쥐구멍에도 벼들고 개구멍에도 벤츠 들어오니까요. 누렁이가 미녀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크고 우렁차게 짖습니다. 왈, 인생은 한 방이다. 저처럼 꾹 참고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오면 확 물어버리세요. 누렁이 뒤를 쫓다 인생 역전한 저 나미녀처럼요. 인생 알 수 없는 겁니다. 쥐구멍에도 벼들고 개구멍에도 벤츠 들어오니까요. 누렁이가 미녀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크고 우렁차게 짖습니다. 왈, 인생은 한 방이다.